여러분, 비트코인 한 개에 43억 원. 지금 이 숫자가 황당하게 들리시죠? 그런데요, 이 숫자를 말한 사람이 동네 유튜버가 아닙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 이경원을 구리는 월가의 거물들이 공식 보고서로 내놓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미국 SEC가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주요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분류한 겁니다. 10년 넘게 이어졌던 규제 불확실성이 끝났습니다. 뉴스에서는 축포를 쏘아올리고 있죠. 폴 애킨스 SEC 위원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10년 넘는 불확실성 끝에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됐다. 이 한마디가 가상자산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합법적인 상품이 됐으니 이제 가격은 무조건 오를까요? 안타깝지만 단순히 호재로만 믿고 아무 코인이나 올라탄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처참하게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제도권 편입은 안전망이기도 하지만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자비한 합법적 약육강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 핵심을 다룹니다. 첫째, 월스트리트 거물들이 왜 갑자기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있는지. 둘째, 한 개에 43억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섬뜩한 경고등이 켜져 있는지. 돈의 흐름을 읽는 머니와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레리 핑크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죠. 블랙록이 뭐하는 회사냐고요? 여러분, 연금 굴리는 곳 있잖아요. 국민연금,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 그런 회사의 글로벌 끝판왕이 블랙록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를 굴리는지 아십니까? 12조 달러. 하나로 약 1경 5천조 원입니다. 맘이 안 오시죠?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20배가 넘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회사가 아니라 작은 국가입니다. 비율을 하나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400조 원입니다. 블랙록이 굴리는 돈은 삼성전자를 30개 이상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담기 시작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레리 핑크가 2017년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은 돈 세탁 지표다. 도둑들의 도구다. 이렇게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전체가 비트코인을 쓰레기 취급하던 시절이었죠. 당시 전통금융권에서 비트코인 얘기를 꺼내면 미친 사람 취급받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80도 달라졌습니다.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 부르며 블랙록 비트코인 ETF를 통해 블랙홀처럼 코인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현재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인 IBET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40억 달러. 하나로 140조 원입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유통량의 12%를 혼자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아십니까? IBET가 출시된 지 1년도 안 돼서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ETF가 됐습니다. 기존 ETF 시장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레리 핑크 본인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레리 핑크 본인이 직접 말했습니다. 2025년 다보스 포럼에서 그는 국부 펀드들과의 대화를 인용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2에서 5% 비중으로 편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오갔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5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70만 달러면 하나로 약 10억 원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약 7만 달러 수준이니까 10배 오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레리 핑크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궁금하시죠? 그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시대에 맞춰 생각을 진화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과 깊은 교류를 하면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돈 세탁 지표라고 조롱하던 사람이 글로벌 자산이라고 찬양하기까지 고작 5년밖에 안 걸린 겁니다. 레리 핑크만이 아닙니다. 투자의 전설 스탠리 드러켄밀러도 판을 바꿨습니다.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로 1992년 영국 파운드화 공격을 지휘해서 영란은행을 무너뜨린 사나이로 불리는 인물이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금은 낡았다. 진짜 가치 저장 수단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은 비트코인이다. 그리고 이번 SEC의 상품 인정은 이들의 공격적인 매집에 완벽한 명분을 쥐어준 셈입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 그 자체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은 그냥 코인이 아니라 전 세계 돈이 오가는 고속도로 같은 존재라는 거죠. 비유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30년 전만 해도 인터넷은 괴짜들의 장난감이었습니다.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이 인터넷처럼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투자 자산이지만 나중에는 없으면 안 되는 인프라가 된다는 거예요. 캐시우드의 전망은요,
비트코인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5억 원입니다. 기관 자금이 본격 유입되면 이 정도는 거뜬히 돌파한다는 겁니다. 10배도 아니고 15배요. 그런데 한술 더 뜹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바네크가 며칠 전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비트코인 2050년 전망. 결론이 뭐냐고요? 비트코인 한 개에 290만 달러, 하나로 약 43억 원입니다. 바네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릴게요. 바네크는 1955년에 설립된 미국의 정통 자산운용사입니다. 70년 역사를 가진 회사예요. 금 ETF, 채권 ETF 등 다양한 상품을 운용하고 있고 비트코인 ETF도 일찌감치 신청했던 선구자적 회사입니다. 동네 코인 유튜버가 아니라 월가의 정통 금융회사가 공식 보고서로 낸 겁니다. 이게 무슨 근거에서 나온 숫자냐고요? 바네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무역 결제의 5에서 10%를 담당하고 각국 중앙은행 준비 자산의 약 2.5%를 차지하면 연평균 15% 성장을 가정했을 때 2050년에 290만 달러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무역에서 돈이 오갈 때 대부분 달러를 씁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반도체를 수출하면 달러로 결제받죠. 그런데 그중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기 시작하면 중앙은행들이 금고에 금만 쌓아두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쌓아두기 시작하면 그 수요만으로도 43억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약 7만 달러니까 290만 달러면 무려 40배 이상 오른다는 겁니다. 황당해 보이시죠? 그런데 비트코인 역사를 보면요. 2010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0.003달러였습니다. 지금 7만 달러니까 이미 2,300만 배 올랐습니다. 여기서 40배 더 오르는 게 그렇게 황당한 일일까요? 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까요? 핵심은 희소성입니다.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코드로 박혀 있어서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반면 달러는요, 미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찍어냅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 때 미국이 얼마나 돈을 찍어냈는지 아십니까? 역사상 존재했던 달러의 40%를 1년 만에 새로 찍어냈습니다. 200년 넘게 쌓인 달러의 40%를 단 1년 만에요. 그래서 물가가 폭등한 겁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이 9%까지 치솟았잖아요. 돈을 무한정 찍어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갑에 있는 100만 원의 실질 구매력이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화폐 대신 금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이제는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2024년 반감기를 거치면서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더 극대화됐습니다. 반감기가 뭐냐고요?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받는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벤트입니다. 새로운 코인 공급 속도가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가 전체 유통량의 12%를 흡수했습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폭발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 전 재산 비트코인에 올인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잠깐. 월가의 모든 거물이 장밋빛 전망만 하는 건 아닙니다. 헤지펀드의 제왕, 레이 달리오. 이 사람 얘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레이 달리오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라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운용 자산만 1,500억 달러, 하나로 200조 원이 넘습니다. 그가 던진 경고는 뼈 때립니다. 비트코인은 훌륭한 대안이다. 하지만 정부를 이길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각국 정부의 화폐 통제권을 위협하게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달러의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때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33년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행정명령 610-2호를 내렸습니다. 민간인의 금 보유를 금지한 겁니다. 금을 숨기면 벌금 $10,000, 징역 10년이었어요. 금이 달러를 위협하니까 아예 금지해버린 겁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레이 달리오는 말합니다. 정부는 언제든 더 가혹한 규제로 시장을 짓밟을 수 있다. 이번 SEC의 규제 결정이 규제 완화처럼 보이지만 이건 풀어준 게 아니라 목줄을 채운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야생마를 풀어놓은 게 아니라 경주마처럼 트랙 안에서만 뛰게 만든 거라는 거죠. 실제로 레이 달리오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이 얼마인지 공개했습니다. 고작 1%입니다. 올인이 아니라 맛보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해 비트코인과 금에 합쳐서 10에서 15% 정도 배분하라. 하지만 난 여전히 금을 더 선호한다. 왜 금을 더 선호하냐고요? 레이 달리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거래가 투명하게 다 노출된다. 블록체인에 모든 거래 기록이 남으니까 누가 얼마를 가졌는지 정부가 다 추적할 수 있다.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쓰기 꺼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전략이 다 공개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43억이라는 숫자, 290만 달러라는 전망. 이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바네크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요, 비관적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연평균 2% 성장만 가정하면 2050년 비트코인 가격은 13만 달러, 지금의 2배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해 43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갈리는 건 뭐냐? 비트코인이 정말로 글로벌 준비 자산으로 자리 잡느냐, 아니면 규제에 막혀 주저앉느냐입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비트코인이 상품이 됐으니 다 오를까요? 거물들의 시나리오를 종합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아닙니다. 전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월가의 자금은 글로벌 자산으로 인정받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극소수의 메이저로만 쏠릴 겁니다. SEC가 이번에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한 코인이 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도지코인, 에이다 등 16종입니다. 나머지 수천 개 코인은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반면 여전히 수익 보장을 외치며 미등록 증권에 꼬리표를 떼지 못한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철저히 외면받고 상장 폐지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실제로 SEC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가상자산 관련 소송을 104건 제기했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졌다는 건 명확하게 아웃되는 코인도 생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잔혹한 양극화가 시작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기관 자금을 빨아들이며 블랙홀처럼 커지고 나머지 잡코인들은 말라 죽는 거죠. 이번 SEC 결정의 진짜 의미는 모두의 승리가 아니라 메이저와 잡코인의 생사결입니다. 바네크도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희소성에 기반한 가치 저장 자산이고 이더리움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디지털 기반 시설이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 없이 포트폴리오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쉽게 비유하면요, 비트코인은 금고에 넣어두는 금 같은 거고 이더리움은 돈이 오가는 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금고에 금을 쌓아두면서 동시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월가 거물들은 둘 다 담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물들의 시나리오가 다 맞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2017년에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은 돈 세탁 지표라고 했을 때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약 1만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7만 달러입니다. 7배 올랐죠? 레리 핑크가 틀렸던 겁니다. 반대로 2021년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찍었을 때 10만 달러 간다고 외쳤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1만 5천 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70% 넘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올인하지 마라. 포트폴리오에 일부로만 담아라. 이게 월가 거물들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43억이 될 수도 있지만 정부 규제에 막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SEC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10년간의 규제 불확실성이 끝났고 기관 자금 유입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둘째,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 70만 달러, 캐시우드는 100만 달러, 바네크는 290만 달러를 전망합니다. 지금 가격의 10배에서 40배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셋째, 하지만 레이 달리오는 경고합니다. 정부를 이길 수 없다. 오림하지 말고 10에서 15%만 배분하라. 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넷째, 모든 코인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극소수 메이저만 살아남고 나머지 잡코인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3억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 그리고 규제의 서슬퍼런 칼날. 이 모순된 두 시나리오 속에서 비트코인은 이미 거대한 부의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장의 호재 뉴스에 취해 근본 없는 코인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월가 거물들이 그려놓은 글로벌 준비 자산의 체스판 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시장은 이제 투기꾼이 아닌 투자자만 살아남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와이였습니다.